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꿈틀 문학비책 제5단원의 15번째 소단원 이용학 시인의 낡은 집을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제강점하에 우리 민족이 비참한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시인데요. 우리 교재 186쪽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낡은 집 제목의 의미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일제강점하의 비참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날로 밤으로, 낮으로 밤으로 왕검이 줄치기에 분주한 집. 왕검이가 줄치기에 분주한 집. 사람이 산다 안 산다? 살지 않는 어떤 흉가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흉집이라고 꺼리는 낡은 집. 흉집이라고 하는 낡은 집. 결국 뭡니까? 이것은 중심 소재인데요. 이 시의 중심 소재인 이 낡은 집은 결국 일제의 탄압을 견디지 못하고 유랑 생활을 선택한 민족의 애환, 그 애환이 서린 장소이다라는 겁니다. 이거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그 일제가 탄압을 극심하게 하니까요, 우리 민족이 자신이 살던 곳, 나라를 등지고 이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집이 버려지게 됐죠. 흉가가 되면서 우리 민족의 슬픔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집이 버려졌고 사람이 살지 않으니 결국 그것은 뭡니까? 일제강점하의 극심한 탄압으로 인해 마을을 등지고 나라를 등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 민족의 슬픔을 나타내고 있는 장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집에 살았다는 백성들, 이 백성, 단순한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문제임을 암시하는 거예요. 이 집에 살았다는 백성들은 대대손손에 물려준 은동곳도 산호관자도 갖지 못했느니라. 은동곳 아주 그 부귀 영화를 상징하는 대유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은동곳 산호관자, 이것은 다 높은 신분이나 부귀 영화를 상징하는 대유법입니다. 부귀 영화를 상징하는 곳이다. 대유법이다. 그럼 갖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죄를 넘어 무곡을 다니던 당나귀, 장사하려고 많은 곡식을 실어 나르던 당나귀, 항구로 가는 콩시리의 늙은 둥글소, 콩을 싣고 다니는 큰 숫소. 항구로, 왜 항구로 갑니까? 일제가 우리 민족의 그것도 곡식들, 그것들 다 수탈하던 장소죠. 다 일본으로 실어가던 그 장소. 그 항구는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그래서 근대 문명과 그리고 일제의 수탈을 상징합니다. 모두 없어진 지 오래, 외양간에 아직 초라했던 내음새, 가난했던 삶의 흔적이 그윽하다만 털보내 간 곳은 아무도 모른다. 결국 이 털보내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폐허가 된 낡은 집의 현재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찻길이 놓이기 전, 이 찻길.
아까 위에서 썼던 것처럼 근대 문명을 상징하며 일제히 수탈을 상징하는 거죠. 수탈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길을 놔준 거죠. 철도를 놔주고 항구를 만들고 찻길이 놓이기 전 노루, 기역, 멧돼지, 쪽제비 이런 것들이 앞뒤 산을 마음 놓고 뛰어다니던 시절, 다시 말하면 일제 침략 이전의 그 자유롭던 시절, 그 시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털보의 셋째 아들은 나의 쌀이말 동무는, 쌀이말 동무, 중마고우를 말하는 거죠. 쌀이로 말을 만들어서 같이 타고 다니는 친구는 이 집 안방 집두 광주리 옆에서 첫 울음을 울었다고 한다. 털보는 또 아들을 봤다고 송아지라도 불었으면 팔 하나 먹지. 송아지라도 불었으면 낳았으면 팔 하나 먹지. 송아지만 같았으면 팔았을 텐데.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식을 낳았어도 기쁜 마음이 들기는커녕 더 힘든 거예요. 말 안 하는 애들은 무심코 차가운 이야기를 가을 냇물에 실어 보냈다는 그날 밤. 왜 차가운 이야기예요? 왜? 생명이 탄생했으면 굉장히 기뻐해주고 축복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삶이 어렵다 보니까 생명과 물질을 동일시하는 그런 인간의 비극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돈이 되지 않는 것에 지금 뭐 하는 거죠? 슬픔을 나타내고 있는 그 인간의 비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럭등이 시름시름 타들어 가고, 자, 시름시름이라 그랬죠? 걱정이 지금 나타나는 거죠. 털보의 심리를 암시하는 거죠. 심리 암시. 걱정. 먹고 살기 힘든데 또 새 생명이 태어났으니까요. 염려. 소주에 취한 털보의 눈도 일청 불떠난다. 왜요? 자식이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식이 태어나도 기뻐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슬퍼한다. 자, 갓주지 이야기와 무서운 전설 가운데서 이 갓주지 이야기는 뭐냐면요, 부모가 바라지 않는 자식들은 이 갓주지가 잡아간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그런 전설 가운데서 가난 속에서 나의 동무는 늘 마음을 졸이며 자랐다. 당나귀 몰고 간 애비는 돌아오지 않는 바. 자, 당나귀 몰고 간 애비, 일하러 간 아버지죠. 떠난 아버지. 노란 고양이 울어 종시 잠 이루지 못하는 밤이면 어미 분주이라는 방앗간 한 구석에서 나의 동무는 도토리의 꿈을 키웠다. 어떤 작은 소망이겠죠. 그래도 뭐하는 거예요? 꿈을 키웠다라는 거죠. 그가 9살 되던 해 시간이 흘렀어요. 사냥개 꽝을 쫓아다니던 겨울. 자, 사냥개 뭘 상징해요? 일제를 상징해요. 꽝은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거죠. 겨울이라 그랬죠? 겨울은 식민지 현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집에 살던 7 식솔이 털분의 가족이겠죠? 어디론가 사라지고 야반도주한 거죠. 이튿날 아침 어디론지 사라졌다. 야반도주한 거죠.
북쪽을 향한 발자국만 눈 위에 떨고 있었다. 눈 위에 떨고 있었다. 가난 때문에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냉혹한 현실이죠. 떠나야 하는 냉혹한 현실. 더러는 오랑캐령 쪽으로 갔으리라고. 오랑캐령 만주를 상징하는 거죠. 더러는 아라사로 갔으리라고. 아라사는 러시아죠. 이은 늙은이들은 모두 무서운 곳을 짚었다. 무서운 곳, 결국은 이주한 곳 역시도 어떻다? 고통의 공간이다, 이 소리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털보네 가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털보네는 우리 민족을 상징한다 그랬죠.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집, 마을에서 흉집이라고 꺼리는 낡은 집. 우리 민족의 비극적 현실이죠. 비극적 현실. 제철마다 먹음직한 열매, 탐스럽게 열던 살구. 예전엔 그랬어요. 예전에 평화와 풍요가 넘치던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구나무도 글거리만 남았길래. 글거리. 그럼 뭐예요? 그루터기만 남은 거예요. 밑둥만 남은 거예요. 결국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우리 민족의 생명력이 없다. 그러니까 생명력을 상실한 우리 민족이에요. 그루터기만 남았다라 그랬으니까요. 꽃피는 철이 가도 울 안에 꿀벌 하나 날아들지 않는다. 생명력이 넘치는 그 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꿀벌 하나 날아들지 않는다라는 것은 일제강점화의 암울한 현실, 나아지지 않는 상황, 이것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강점화의 암울한 현실을 상징한다. 황폐해진 털보네 낡은 집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작품 개관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작품 개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래는 자유시이면서 서정시예요. 성격은 설화적이며 향토적이며 상징적이며 사실적이고 주제는 일제강점화의 유랑민의 비극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징은 액자식 구성.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역순행적 구성, 현재에서 과거로 가고 있죠. 가족의 일대기 형식을 통해서 일제시대 우리 민족의 비참한 삶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어린아이 관찰자적 시점을 통해서 비극성을 극대화하고 있다라는 거죠. 구성상의 특징, 현재, 과거, 현재로 시상이 전개되는 역순행적 구성. 자, 외부 액자 128년 속에 내부 액자가 들어있는 액자식 구성이다. 외부 액자는 화자는 대상에 대한 자신의 정서를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내부 액자 속의 화자는 털보네의 가족 이야기를 관찰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화자의 직접 체험에 의한 진술 부분과 어른들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를 직접 화법과 간접 화법으로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형식상의 특징은 이야기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털보네 가족이 유랑민이 되어 고향을 떠난 일대기를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들려줌으로써 오히려 비극성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시와의 상징적인 의미. 낡은 집은 일제강점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비참한 삶. 항구 찾길, 일제의 식민지 수탈, 둥글소는 일제의 수탈로 등이 굽을 정도로 비참하게 된 우리 민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밑에 함께 엮어 읽기는요, 함께 엮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오늘도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요. 꼭 복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관련 문제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오마이노트까지 마무리 짓는 것이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